책만 읽어온 아이들, 문제집만 열심히 풀어왔던 친구들, 앞으로 그 변화되는 평가 방식에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초등생 학부모님들, 친구들에게 가장 챙겨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다? 논술량 평가에 대한 대비. 초등 부모님들, 그럼 어떤 도움을 주셔야 할까요? 뭐 글쓰기 학원, 논술 학원 보낼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수업 중에서 해 나가는 활동들, 아이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꿀팁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서논술형 평가에 대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써 나가야 할 부분, 책 읽기, 독서, 책만 읽혀서는 안 됩니다. 문제집 풀기? 아닙니다. 우선은 표현해내는 그 연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표현해내는 연습.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표현해도 좋고요. 책에서 읽은 내용을 표현해도 좋고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연습. 그 표현해내는 연습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니까 글을 써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다? 문장 쓰기 연습입니다. 의외로 친구들이 문장 쓰기를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잘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정말 잘해 나가고 계신 거고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아이가 책을 읽었잖아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 나누기 활동을 해 나가는 거죠.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어? 그거 한번 표현해 볼래? 책이어도 좋고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꼭 책이 아니어도 좋다. 영상이어도 좋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생각 나누기 활동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에 있어서도 자, 네가 영상을 보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 무엇이었어? 한번 엄마에게 표현해 볼래? 문장으로 우리 표현해 볼까? 그런데 잘 풀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지, 책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요. 또 문장으로 잘 정리해 나가지 못해요.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책 읽기가 아니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 읽는 그 기초력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연습해 나가기 좋은 게 무엇이다? 쓰기 연습. 그 쓰기 연습의 출발은 어디에 있다? 문장 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생들은 왜 이렇게 문장 쓰기를 힘겨워할까요?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화에서 대화가 아주 간단하게 오고 간다면 예, 아니요, 이거요, 저거요, 저기 있어요, 그거 책상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간다면은 완결성 있는 글쓰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써 내려가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 적용해 나가면서 써 나가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생각을 말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문장 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아이의 생각을 말로 풀어내게 질문을 통해서 유도해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정리하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더 이상 뭘 쓰라는 거야 해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랑 대화를 시도하고 질문을 하고 글로 풀어나가면서 아, 너의 생각은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돈해주고 다듬어주고 완성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자기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이게 글로 완성이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또 다른 어떤 작품이잖아요. 뭔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게임에서 어떤 무언가를 격파했다, 그런 어떤 느낌인 거죠. 학습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글쓰기의 재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아, 글이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쓸 수 있구나를 아이 또한 조금씩 느끼고 알아가게 되고 배워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쓰는 게 조금 힘든 친구들은 말로 먼저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이 우선이고 그 후에
이제 글로 써 내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짤막한 지문을 활용해서 계속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과 신문을 통해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든 혹은 책을 통해서든 혹은 독해 문제집 안에 지문을 통해서든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지문 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 기초력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책만 읽히는 게 아니라 책 읽기에 힘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책 읽기에 힘을 키워줬을 때, 그랬을 때 아이는 능동적인 독서가 되고 책을 읽었을 때 뭔가 어떤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 쓰기 연습을 해나가면 될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그 비법은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문장 쓰기 연습의 3단계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갑니다. 자, 먼저 1단계입니다. 핵심 문장을 찾게 하라. 예, 앞서서 얘기했죠. 신문 기사도 좋습니다. 책도 좋습니다. 독해 문제집 안에 지문도 좋습니다. 오늘은 딱 이 하나의 지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 문장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의외로 핵심 문장을 찾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 핵심 내용 있잖아요.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지들만 살펴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수업해 나가면서 아이들 지도해 나가면서 느낀 건데, 왜 그럴까요? 친구들은 왜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이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우선은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들. 그런데 국어 실력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글쓴 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글쓴 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막 글을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어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단어는 무슨 뜻이지? 이 단어는 뭐지? 나 몰라 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단어를 만나더라도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만 잘 파악하면은,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핵심만 제대로 파악한다면은 그 단어 모르더라도 핵심을 끄집어내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냥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덜커덕 모르는 게 나왔네 해서 회피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는 어휘가 아니라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글의 전체적인 숲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핵심 찾기 연습을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을 찾게 하라. 그것을 형광펜 들고 밑줄 긋게 하라는 겁니다. 1단계는 글의 핵심 내용을 찾게 하라. 자, 그러면 문장 쓰기 연습 그 2단계는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글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라입니다. 바로 이해하고 핵심 문장으로 요약하기 연습입니다. 1단계에서는 글쓴이의 핵심 내용을 찾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언어로 정리하고 요약하라는 것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결론 쓰기에서 많이 연습시켜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알았잖아요. 신문을 통해서든 지문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정보를 알아냈잖아요. 정보에다가 더하기, 정보 플러스 의미. 그렇다면 이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은 무엇인가 의미를 찾게 하고요. 그 정보 플러스 의미를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언어로 표현해 나가게끔 그 연습을 시켜주시라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자꾸자꾸 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쉽게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교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어떤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식 플러스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해 나갔을 때 어떻다? 서논술령 평가에 자연적으로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 읽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게 된 것, 선생님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게 된 것, 지금 당장은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돼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적용해서 써가면서 연습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해 나가면 좋다는 거예요. 2단계 아셨죠? 이해하고 핵심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장 쓰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나의 뜻을 전달하는 문장 쓰기 연습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써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논술 수업 하면서 아이들과 한 편의 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결론 쓰기 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3단계를 꾸준히 연습시키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주제별로 똑같은 주제가 아니라. 그러면은요 나중에 쓰기에 있어서 정말 자신감 생기고요. 술술술 잘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영어 공부할 때 문장을 영작하시오 하고 이거를 의문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하면서 영어 영작하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국어에 있어서 자 이거를 의문형으로 만들어 볼까? 이 문장을 질문으로 만들어 볼까 하면은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죠. 앞서서 얘기했죠. 문장 쓰기 연습. 거기다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은 건 무엇이다? 여러 문장형으로 또한 만들어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의문형으로, 우리 질문형으로 만들어 볼까? 청유형으로 만들어 볼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초등 시기에 해 나가는 글쓰기 하면은 보통 4줄 쓰기, 5줄 쓰기, 9줄 쓰기 요렇게 쓰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문단 쓰기의 개념을 배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써 내려 나가는 게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초력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연습해 나가는 것이죠. 글의 구성의 흐름을 배우게 하고 문단을 알게 하고 한 문단씩 써 내려가면서 전체의 글을 써 내려가는 연습, 그 전체 안에서 핵심을 전달해 나가는 연습까지 더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글 안에 통일성을 이루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때 잘해 나가면은 중고등 때 국어 과목은 물론이고 다른 교과에 있어서 서논술형 평가까지 대비해 나갈 수 있다.